네, 안녕하세요. 유니숙의 당당 톡톡 유니숙입니다. 목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네요. 저만 그런가요? 네, 매주 금요일 3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유니숙의 당당 톡톡. 오늘은 어제 굉장히 많은 핫 이슈가 빵빵빵빵 터졌죠. 평생 동안 다 봐도 부족할 만한 정치적 폭탄을 어제 다 맞았다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정치 이슈, 뭐 안철수 협박, 그다음에 통합진보당 상황, 그 외에 청년들 소식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따 같이 얘기 나눌게요. 예, 제가 페이스북에 예고에도 올렸었는데요. 때 아닌 친구 논란이 뜨겁죠. 친구 사이의 한 이야기다. 친구 사이의 한 이야기 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소란스러워졌는지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노래는 영화 친구 OST죠. 연극이 끝난 후 노래 들을게요.
네, 친구 OST를 틀었는데요. 연주곡이네요. 이런 방송 사고가 네 여전하네요. 노래로 제대로 된 거 있다가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신청해 주세요. 뭐 지금 어저께 오후 3시경에 핫한 인터뷰 기자회견이 2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좀 묻혔죠. 근데 내용적으로는 핫한데 그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께서 단식 중단 선언이었나요? 분당 선언이었나요? 분당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하시면서 병원 가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명 셀프 제명 절차에 들어갔는데 뭐 그에 대해서는 이러저런 의견들 많으신데 이 지경까지 왔으니까 그냥 조용하게 이혼해라. 그냥 내보내줘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이제 둘 다 꼴보기 싫고 나가는 분들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한 거죠. 근데 이제 남는 분들은 이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셀프 제명이다 이런 입장이고 뭐 저도 뭐 페이스북에도 썼는데 사실 그동안 이 통합진보당 상황에 대해서 입장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도 여러 차례 했고 뭐 그렇다고 그 입장들이 다 뭐 마냥 다 옳기만 한 건 아니죠. 어떤 원칙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원칙을 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우려했던 건 그런 거였죠. 통합진보당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실체적 진실에 기반한 객관적 원칙. 그러니까 진실, 사실 그거는 원칙이 움직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원칙으로 판단하면 기준으로 하면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옳고 그름이 갈라지고 그에 따라서 드러난 진실에 따라서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게 하면 되는 문제다. 그리고 그 외에 일명 구당권파에 대한 감정이 상한 분들 굉장히 많고 구당권파의 패권주의를 비판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럼 그 패권주의가 무엇인지 그건 어떻게 극복할 건지 그건 따로 토론하고 혁신하고 뭐 비판하고 이런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였죠. 근데 그 기간에 있었던 패권주의에 대한 불만, 불신 이런 감정들과 실제 부정선거를 조작해서 부정선거를 했다라는 어떤 사실 범죄에 관련된 내용을 합쳐서 같이 정치적으로 처리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되는 실제로 그런 범죄 사실, 선거를 조작한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 그에 따른 판단을 하고 과정에 있었던 구 당권파의 책임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처벌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같이 뭉뚱그려 하다 보니 그리고 애초에 그 진실을 덮고 지금 진실규명 따위가 중요하겠냐 이 진실을 덮고 이것을 그런 패권과 그 부정선거를 몰아내는 혁신을 하자 이런 혁신의 입장을 중심으로 그 입장 자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편을 나누고 나중에는 기준이 되는 애초에 그 진실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치적 입장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그 정치적 입장을 내세우는 주체의 위치 그리고 그 시기 여론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정치적 입장이죠. 그 입장에 따라 계속 상황이 달라지는 거고 이미 언론과 사회에서 구 당권파는 굉장히 악마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악마를 몰아내는 데 있어서는 다른 어떤 뭐 부당한 행위도 다 용인이 됐었던 거죠. 실제로 언급하면 굉장히 많은 이해할 수 없는 부당 행위들을 그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저질러 왔고 그 과정에 또 상처받은 당원들이 또 있는 거죠. 애초에 구 당권파 패권주의가 싫다라고 생각했던 당원들 있었는데 이걸 혁신하려고 하는 혁신 세력들이 나왔는데 혁신 세력들의 행보가 이상한 거죠. 이상하게 혁신이 진행되는. 이건 뭐야? 이 사람들도 뭐야? 이도 저도 다 싫다. 진보 정치에 대한 환멸, 기존의 정치 운동을 해왔던 선배들에 대한 불신들이 점점 자리를 잡고 패배주의, 회의주의가 막 빠져들게 됐죠. 뭐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제명 문제는 사실 악마화된 구 당권파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도 할 수 있다라는 행위의 결정판이죠. 당의 비례대표는 그 당을 보고 국민들이 준 표잖아요. 그리고 당에서 부여하는 거고 탈당을 하면 당연히 의원직을
박탈하게 되어 있는 게 법이 그래서 있는 거죠. 그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 탈당은 하더라도 의원직은 갖고 싶다라는 이 생각들이 꼼수를 만들게 된 거죠. 사파의 이익을 위해서 말로는 대의를 위해서인데 과정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나온 거고 이거는 사실 그 이전에 어떤 행위, 어떤 패권, 어떤 부정 행위보다 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이렇게 해서 이런 혁신과 거리가 먼 이런 소동 끝에 만들어진 당은 어떤 당이 될 것이며 그 당에는 누가 갈 것이며 그 당은 무슨 힘으로 그 당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비판적인 제가 입장을 페이스북에 썼었고 그래서 마지막 호소를 했었죠. 진보 정치의 자산이었던 분들이 더 이상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말아라.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우리 당과 당원들을 모욕하지 마라. 그런 부탁에 글을 올렸었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이런 제명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통합진보당은 지금 그러고 나서 어제 저녁에 중앙위를 해서 의원총회의 요건을 바꿨는데 의원총회 제명에 대한 그 의결권을 원래 과반수인데 3분의 2로 바꿨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논란이 있어요. 그 중앙위원회가 유효하다, 무효하다. 강기학 대표가 무효하다 선언을 하시고 중앙 선관위는 유효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중앙위를 하자고 발의한 거는 지금 한 보름 정도 됐는데 그동안 계속 중앙위를 강기학 대표님이 개최를 안 한 거였죠. 그래서 어제 중앙위를 발의해서 하겠다, 중앙위원들이. 그러니까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원래 이제 규정에 보장되어 있는 건데 당대표가 소집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고 중앙위원들이 발의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죠. 근데 당대표가 소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당원들은 정말 이분이 당을 계속 하시려는 건지 아니면 당 내에서 아니면 계속 이렇게 당은 깨자, 분당은 불가피하다 하시면서 계속 당 안에 있으면서 당무도 진행을 못하게 하시는 건지 당원들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저도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예, 그런 통합진보당의 상황이 있어요. 오늘 뭐 의원총회가 지금 제명 의원총회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있던데 어떻게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그거 외에 또 하나의 이슈는 어저께 오후 3시에 강기합 대표의 분당 선언이 완전 파묻혔던 이슈가 있었죠. 폭발력 있는 이슈. 안철수 협박. 키워드는 안철수 협박. 안철수 씨에게 출마하지 말라는 협박이 있었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폭로. 안철수 씨 그 네거티브 팀장인가요? 네거티브 대응 팀장인가? 그 금태섭 변호사? 예. 그런 직책이 있나 봐요. 하도 네거티브가 있으니까 네거티브 대응팀도 있나 봐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거티브를 대응하는 전문팀. 그래서 그런 발표를 했죠. 박근혜 후보의 뭐죠? 공보관인가요? 안철수 씨가 출마할 경우에 여자 문제랑 뭐 뇌물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네, 폭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압박을 했다는 그런 폭로를 했죠. 협박했다. 그리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인터넷이.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지난번에 이제 광폭 행보 이런 거 했었잖아요. 전태일 재단도 찾아가고 이런 거 할 때 막 밑에 댓글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열심히 하자고 하는데 화해하자고 하는데 이 빨갱이들이 딴지 건다 이런 얘기들이 그래도 댓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되냐 이런 이해가 안 되고 박근혜를 진짜 영향력이 이렇게 있는 건가 이런 생각했어요. 박근혜를 믿나 사람들이 이런 생각했는데 역시 안철수 키워드가 나오니까 또 뒤집히네요. 그래서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우리 근혜 공주님이 오늘 보도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도 보고 알았다. 어떻게 친구 사이에 점점점 친구 사이에 오고 간 이야기를 가지고 협박이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냐 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몰랐고 그 얘기를 듣고 알은 거고 또 이런 좀 순진한 이 저기 있잖아요. 순진하고 전 잘 몰라요 이런 코스프레 전 잘 몰라요 이런 네 캐릭터를 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박근혜 후보는 그러니까 좀 뭐 한나라당에 예전에 있을 때도 한나라당 아닌 척 했잖아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당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뭐 구원 투수가 필요할 때 본인은 그 한나라당의 일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와가지고 예, 구제해주고 나머지는 잘 모르는 듯. 네. 참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뇌랑 이 양심 이런 게 칸막이가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아. 칸막이가 딱딱 쳐져가지고 요것만 보고 저거는 모르고 요것만 알고 책임지고 나머지는 뭐 나와 상관없는 느낌도 없는 예. 아무튼 박근혜 후보 이 뭐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댓글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욕은 또 하나는 그 누구야 정준식 아니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친구 사이에 자기는 생각해서 한 말이다 이랬잖아요. 정말 되게 웃기죠. 친구 사이에. 아니 그게 한 사람이 친구라고 우기면 그게 친구인가? 저도 그렇게 따지면은 저도 뭐 소지섭 이런 사람들이랑 친구 할 수 있는 거지. 한 사람이 우기면 뭐 다 친구가 되는 건가? 네,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좀 생각이 나는데, 네 노래 한 곡 듣고 얘기를 이어갈게요. 노래 신청 받았는데요. 응답하라 1997에 5월의 종로에서 근데 이런 노래가 지금 여기 벅스에서는 검색이 안 되네요. 일단 우리 사랑 이대로 이걸 먼저 들을게요.
네. 응답하라 1997에 5월 종로에서란 노래 신청하셨는데 그 노래를 못 찾아서 다른 노래 들려드렸어요. 제 맘대로. 대구에 있는 예, 청년 들으셨는지요? 네. 다른 노래 또 신청하시면 틀어드릴게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죠. 가을 날씨처럼 청명해서 햇살은 따뜻하고 뭐 하늘은 높고 바람은 시원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춥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밤에 부산에서 광안리 해변에서 새벽까지 회랑 시간을 보냈는데요. 광안대교를 바라보면서 춥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진짜 진풍경이던데 광안리가 원래 그랬는지 몰랐어요. 광안대교가 밤 되니까 이렇게 조명 켜가지고 사람들이 다들 거기서 사진 찍어오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사진으로 보면 그냥 그런데 웬만한 사진은 잘 안 나오니까 실제 가서 보니까 되게 멋지고 그 앞에 수변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사람들이 쭉 길게 바닷가 옆에 해안가에 그게 이렇게 이제 정비를 해놨어요. 거기에 다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술을 먹더라고요. 회랑 그 옆에가 이제 회센터가 있어요. 회 떠다가 거기서 저희도 한 8명, 9명이 한 6만 원어치인가? 전어 2만 원인데 이만큼 떠주더라고요. 그래서 회를 떠다가 시원 소주랑 맥주랑 한잔 했죠. 어저께 저희 한국 청년연대 권역별 대표자 회의 중에 영남권역 대표자들 회의가 있었어요. 부산에서 있어서 갔다 왔는데 당 소식에 이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이러지만 또 그렇다고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저희 청년연대가 이제 이번 대선 앞두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결국 박근혜를 떨어뜨리고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토론을 하는 회의였고요. 뭐 같이 머리 맞대고 토론하니까 재밌었고 뭔가 그래도 막 해보자라는 이런 열의들이 좀 느껴지고 또 지역의 청년들은 뭐 하루하루 매일매일 계속 뭔가 하고 있잖아요. 청년들을 만나고 그들의 어려움을 또 해결해주고 또 박근혜 이런 인간인 사찰과 협박 정치에 대해서 폭로하고 규탄하는 뭐 1인 시위 이런 여론전도 하고 이런 실천들도 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 지역의 기층에 현장에 있는 청년들 뭐 노동자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농민들도 지금 이번 태풍 때문에 쓰러진 벼들 이런 거 세워서 다시 어떻게든 농사를 지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 막상 가서 이제 이 친구들 청년들이랑 같이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고 기운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중앙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기층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해도 이게 되는 걸까?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들도 들고 좌절하게 되는 위험이 요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주저앉지 않고 어찌됐든 지역과 현장 곳곳에서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 직접 만나고 같이 뭔가 이 청년들과 토론하고 이 청년들의 의견을 모아서 남은 계획들을 이렇게 짜고 함께 싸울 생각하니까 그래도 조금 힘이 느껴지는데 우리 회의 너무 많이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대표분들도 좀 지역에 이런 데서 좀 오래 그냥 잠깐 갔다 오는 거 말고 오래 같이 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논 한 5,000평 이거 뭐 세우고 온다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청년들 한 10,000명 만나고 온다던가. 네, 그래서 거기 광안리 바닷가에는 진짜 진풍경 쭉 길게 앉아가지고 회를 먹으면서 그래서 그거 보니까 진짜 이 지역 수도권 서울 경기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진짜 안 됐다 싶은 거죠. 광안리 집 앞에 바닷가에 나가면은 그런 경치를 보면서 그런 싼 값에 그 쫄깃쫄깃한 회를 먹으면서 잠시라도 뭔가 기분 전환을 하고 이렇게 고민을 잊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좋은 이제 자연과 함께하고 여유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짧더라도, 네, 우리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했어요. 우리 뭐 이렇게 안 그래도 이제 그 얘기하면서 어저께도 박근혜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진짜 대선에서 박근혜가 되는 거 진짜 안 되지 않냐. 그럼 이거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토론을 하다가 어저께 보니까 그 부산 청년들은 그 부산 청년연대에서 박근혜 그 협박 정치 규탄하는 1인 시위 피켓 만들어가지고 새누리 당사랑 그다음에 뭐 전철역 이런 데서 1인 시위 했더라고요. 아침에 할아버지들이 박근혜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뭐라 하시든지, 네, 그 경찰들도 나와서 관심 있게 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좋아하고 할아버지들은 우리 박근혜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네, 역성을 드시는 그런 반응을 보이셨다는데, 아무튼 사실 박근혜는 뭐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그 박근혜의 독특한 캐릭터, 뭔가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그 독특한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거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어제도 얘기 끝에 말 좀 해라 박근혜, 말 좀 해라. 뭐라고 좀 말 좀 해라. 이런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1인 시위 하면서 책임자 처벌하고 사과하고 이런 거 말 좀 해라. 장준하 선생님 의문사에 대해서 타살이라는 게 수십 년 만에 지금 밝혀졌는데 박근혜 당시에 영부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있지 않았냐. 말 좀 해라.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5.16이 진짜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라고 생각하냐. 응? 말 좀 해라. 이런 거에 대해서 박근혜를 말하게 하는, 박근혜가 어려워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게 하는 이런 쫓아다니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박근혜 전담 마크반 이런 것도 하나 만들까 생각 중이고, 사실 이제 박근혜에 대해서 요즘 고민하는 거는 청년들이 박근혜 그리고 박정희에 대해서 사실 크게 이해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20대 청년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죠.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른들은 그에 비해서 이제 박근혜를 지지하는 확고한 지지층이 있죠. 무슨 일이 있어도 박근혜를 돌보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심지어 뭐 그 박근혜 동생이 마약하고 막 이래서 여러 번 잡혀갔잖아요. 어릴 때 부모를 잃어서 애들이 그런 거라고, 안 됐다고 감싸고 도시는 거. 다른 누구 가수가 뭐 마약하고 이랬으면은 다 머리 그거 잘라버리고 TV가 다 애들 다 망친다 그러고 이런 얘기 하실 분들이 박근혜 동생 박지만 씨인가요? 그 마약 때문에 잡혀가고 이랬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게 좋게 얘기할 정도로 확고한 지지층이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20대 청년들이 박근혜 박정희에 대해서 큰 이해관계가 없어 잘 모르기도 하고 관심도 없고, 어떤 마땅한 대안 세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뭐 박근혜를 지지하는 목소리만 크게 남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들이 박근혜, 박정희의 본질이 어떤 건지 좀 잘 알고 그 시절이 진짜 어땠는지, 지금 그 유신 시대가 무엇이었는지, 숨막혔던 그 독재가 어떤 거였는지 이런 거를 좀 제대로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올해 유신 40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들 준비하고 있잖아요. 강연도 있고 뭐 보니까 금지곡 콘서트도 있고 그런 거, 그리고 역사 왜곡하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그런 걸 좀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모르시더라고요. 나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박정희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입장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박정희가 누군지는 아는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주 옛날 사람이라서 크게 자기랑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죠. 네, 그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일까봐 사실 되게 걱정되는 게 있어요. 노래 한 곡 좀 더 들을까요? 노래는 저희 그 청년연대 회원 중에 가수가 있어요. 노래도 만들고 싱어송라이터죠.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는. 근데 사실 부르는 거는 조금 자제하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노래 만드는 거에 더 집중하려고 하고. 이 친구 노래인데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거를 방송에서 틀어달라고 보내왔는데 제목은 청년시대예요.
그 청년시대 제가 이 노래를 들려드리려고요. 준비하고 있는데요. 재생이 아직 안 되고 있네요. 어떤 시대야 청년시대 이 노래 제목은 청년시대 우리가 그리는 세상은 청년시대 지금이 어떤 시대냐 청년시대 이 노래 제목은 청년시대 세상을 내 발 아래 청년시대 정말 좋아요. 네, 어떤가요, 노래? 좋은가요? 청년시대. 뽕짝풍으로 만든 노래예요. 그 박흥식이라는 친구의 작사 작곡. 청년시대가 여러 곡 있어요. 이게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한 노래인데요. 신나죠. 그러니까 박흥식 이 친구는 프로필을 좀 소개하자면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로고송을 만든 친구예요. 네. 그리고 율동도 만들었던 친구. 당시 광노현 교육감 선거 때 유세단 굉장히 인기 많았었던 거 아시죠? 제가 유세 단장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이제 노래 만들고 했던 친구인데요. 이번에도 이번 8.15 대회 때도 백두산 이거 리메이크 해가지고 엄청 인기를 끌었었죠. 무대에서 노래 불렀었는데 틀은 김에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백두산 이것도 2012년 버전으로 리메이크 한 건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백두산 박흥식 군의 네. 이번 8.15 대회 때 혹시 오셨던 분들 계시면 무대에서 열광적으로 춤추던 신나게 이들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희 청년들이었습니다. 청소년 아니고 원래 있던 민중가요 백두산을 편곡한 거죠. 민중가요 하니까 또 그 윤민석 씨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다음 주 토요일 9월 15일에 윤민석 음악회 하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가 만나선가? 그때 한양대 노천극장에서 저녁 6시 30분에 9월 15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 예, 한양대 노천극장 오시면 감동 후불제로 음악회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마음을 보태고 재능을 보태서 공연을 멋있게 만들고 있대요. 저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걱정이 좀 되네요. 왜냐하면 제가 그 노래 두 곡을 합창곡이 두 곡인데 두 곡을 다 할지 뭐 한 곡만 하게 될지 모르겠대요. 제가 백인 합창단 참가하기로 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좀 약간 좀 웹잡으로 보고 조금 마음이 동해하기도 했었는데 한총련 세대 백인 합창단 이렇게 웹자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총련 세대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노래패 출신들이나 한총련 최소한 대의원 정도 했던 분들 있잖아요. 수배도 좀 당하고 의장님 같은 거 하신 분들 총학생회장 이런 거 하신 분들이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관심을 좀 접었는데 좀 그래도 뭔가 좀 음악회 때 보탬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가서 이렇게 보기만 하는 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저도 노래를 하겠다. 노래하라고 누가 또 옆에서 부추기더라고요. 노래 두 곡 근데 제가 잘 모르는 노래예요. 나라라 한총련이랑 아름다운 청춘을 위하여인데 이게 다 2000년대 이후에 한총련을 위해서 윤민석 씨가 만들어주신 노래래요. 그러니까 그때 한총련 한차 이제 뭐 탄압당하고 또 이제 힘도 많이 없어지고 해소하기 직전. 지금 사실 해산 못 하잖아요. 한총련 모여서 해산 절차를 밟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럴 때였는데 학생들에 대한 이런 학생운동에 대한 애정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윤민석 씨가 노래를 만들어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감격을 기억하고 있는 청년들이 나서서 합창단 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랑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데로 마이크 사각지대를 정교하게 찾아서 예, 저의 자리를 확보하는 게 저의 과제예요. 그래서 저처럼 마이크 사각지대에서 노래 부를 백만학도 계시면 용기 있게 사각지대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용기를 얻게 평범한 일반하고 있잖아요. 일반하고 백만학도 같이 좀 와주세요. 네, 저도 노래하기로 했어요. 노래하냐고 물어보시네요. 네, 노래를 하는데 마이크를 통해서 제 목소리를 듣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100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마이크랑 멀리 떨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노래를 지금 제가 그 노래 연습을 해야 되는데 노래도 몇 번 안 들어가지고 네, 조금 이따 그 노래도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틀면서 나도 연습하면 되겠구나. 네, 그것도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윤민석 음악회 소식을 한 번 더 전해드리고요. 그때 지금 뭐 곳곳에서 윤민석 음악회를 준비하겠다라는 이 참가하겠다 이런 막 열의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저 보니까 윤민석 음악회에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는지 사회는 일단 권혜요, 최광기 씨, 권혜요 선배님 한양대 출신이죠. 권혜요 씨도 누가 후배인가 선배인가 잘 모르겠네. 네. 그리고 최광기 씨가 사회를 보시고 뭐 김현성, 한동준, 유금신, 원창현, 손병휘, 이정열, 노래를 찾는 사람들, 희망새, 우리나라, 춤패출, 문진호, 서기상, 강백호, 외대 창작단 청년, 조국과 청춘, 노동자 노래단, 한총련 세대 백인 합창단, 강연희, 정혜신 박사 등등등등.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기 위해서 연락이 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 외에 뭐 무대 음향, 조명, 중계, 디자인, LED 등등 많은 공연 관계자들도 한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고 있대요. 아,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조금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이 공연 준비도 처음에 그 김정환 씨라고 공연 연출하시는 분 있죠. 김정환 씨가 행사 진행 경비로 1,000만 원을 내겠다고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으로 공연 행사를 다 준비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어느 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무대나 뭐 이런 거 등등 후원을 해주셔서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남는 돈을 그대로 이제 기부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재능 기부를 해주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그 뜻을 알려달라. 그런 분들의 이름으로 다 이런 거를 기부하고 후원하겠다. 이런 이제 먼저 딱 지르신 거죠. 1,000만 원 딱 놓고. 김정환 씨도 뭐 사실 뭐 민중가요 하고 지금 공연 연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넉넉하게 지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게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딱 먼저 지르시는 분들 계시고 너도 나도 이제 연출 보태고 공연 보태고 이렇게 해서 마련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셨어요? 윤민석 씨도 본명이 원래 정환이래요. 윤정환. 공연 연출 1,000만 원 내신 이분도 김정환이잖아요. 연출팀에 결합해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분도 지정환이에요. 그 새 정환 새 정환 분들이 모이셨어요. 그 세 분이 노래 한 곡 하셔도 재밌겠네요. 네, 이렇게 음악회를 준비 중이고 청년들도 노래 부르면서 참여하고 저도 오랜만에 그때는 학생 때 활동했던 지금은 뭐 활동하지 않지만 그런 친구들이나 동문 선후배들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은 왠지 그런 지금 활동하지 않고 하냐 안 하냐 뭐 어디 단체에서 활동하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바람인가요? 그런 느낌이에요. 예. 노래 들을게요. 원래 이 노래 들려드렸어야 되는데 이걸 못 찾아서 제가 가수 이름이랑 노래 제목을 같이 써주셨는데 그게 그냥 다 노래 제목인 줄 알고 검색을 못했어요. 아는 게 별로 없는 DJ이다 보니까 죄송하네요.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죠. 응답하라 1997. 어제도 제가 그거 보란 얘기를 얼마나 들었는지 우리 청년들 꼭 봐야 된다고. 꼭 봐야 된다고. 네. 한번 볼게요. 거기 나온 노래예요. 5월의 종로에서. 죄송하네요. 플레이어가 2개가 같이 올라가는 바람에 다시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네. 이 노래 다 모르시나요? 네. 처음부터 다시 틀을게요. 5월의 종로에서.
서성이던 모습 보이지 않고 허전한 빈 공간 속을 걷고 있는 너의 모습 생각해봤어.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너는 무얼 생각하고 있을까? 두 눈에 이슬 가득 담고 슬픈 미소 지으며 무얼 그리워하고 있을까? 내가 곁에 있어도 그립다고 말하는 그대여, 힘겹던 내 모습이 나를 울리네. 내가 곁에 있어도 그립다고 말하던 그대에게 내일은 사랑한단 말해줄 거야.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너는 무얼 생각하고 있을까? 두 눈에 이슬 가득 담고 슬픈 미소 지으며 무얼 그리워하고 있을까? 내가 곁에 있어도 그립다고 말하던 그대여, 힘겹던 내 모습이 나를 울리네. 내가 곁에 있어도 그립다고 말하던 그대에게 내일은 사랑한단 말해줄 거야. 내가 곁에 있어도 그립다고 말하던 그대에게 내일은 사랑한단 말해줄 거야. 네, 응답하라 1997에 나온 5월의 종로에서. 네. 저는 5월 종로에서 이러면 네, 정태춘 씨 1992년 장마 뭐 종로에서인가요? 그 노래가 떠오르네요. 제가 뭐 문제 있나요? 제가 세대가 응답하라 1997에 별로 감흥이 크게 안 생기는. 그러니까 저보다 한 3살, 2-3살, 3-4살 그 조금 젊은 어린 세대한테 딱 그 공감되는 그 드라마인가 봐요. H.O.T 좋아하던, H.O.T 안 좋아해가지고 그 윤민석 음악회에서 합창곡이 한총련 진공관은 아니냐, 노래 망치는 건 아니냐는 이런 걱정들이 막 올라오고 있네요. 네, 한총련 진공관은 아닌데 한총련 진공관을 부르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들 많은 것 같아요. 윤민석 씨가 만들어주신 노래를 우리가 부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래요. 나라라 한총련, 그다음에 아름다운 청춘을 위하여, 이런 노래, 그런 노래 부를 거예요. 윤희숙의 당당톡톡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매주 금요일 3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부산에 다녀왔고 이제 다음 주에 다른 이렇게 지역들 쭉 다닐 텐데요. 다음 주까지 전국 순회 토론 이런 거 하고 청년연대 차원으로는 대선 사업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많이 속상하고 힘 빠져 있는
진보 진영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청년들 지금 이번 주말부터 농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봄에 다녀온 팀도 있는데 이번 주말에는 서울 청년들 같은 경우는 평화농활이라고 해서 연천 있죠? 경기 연천. 그 민통선 있는 거기 연천에 있는 데로 평화농활을 가요. 그래서 거기 농활도 하고 네. 또 평화에 대한 뭐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프로그램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내일이니까 대부분 준비가 다 끝났을 텐데 평화의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하는 좀 그 주제가 있는 농활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그렇죠. 관심 있는 분은 제 페이스북을 참조하시고 그리고 경기 지역 청년들은 경기도 이천으로 농활 가는데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이네요. 회비는 2만 원. 20대 누구나 할 수 있답니다. 30대는 안 되나요? 네, 요것도 지금 당장이라도 혹시 관심 생기시는 분들은 제 페이스북을 참조하시고요. 우리 광주에 있는 청년들은 지금 광주 전남권이 지난 태풍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래서 태풍 피해 복구를 하러 간대요. 그래서 뭐 내일 지금 주말 이런 거 할 거 없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계속 복구 작업이실 텐데 청년들은 대부분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학교를 다니거나 이러기 때문에 주말에 광주 푸른 청년회에서 수해 복구 프로젝트 순도 200% 피해 복구 및 농촌 활동 네, 이런 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제 페이스북을 참조하시고요. 제 페이스북 광고하는 거 같네요. 근데 다들 요즘은 보니까 봉사 시간 이런 거 인증을 해주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몰래 산타 시작할 때만 해도 봉사 시간 인증 이런 거 그때는 흔치 않아가지고 처음엔 좀 못했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강원도에 수해 복구하러 가고 이럴 때 그때는 이제 자원봉사센터 통해서 자원봉사 시간 같은 거 직장에서도 요즘 다 하니까 인증을 해줬어요. 그 태안에 갔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제 다 인증하는데 요 봉사 시간 때문에 또 어디는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봉사 대신하고 아들이나 딸 이름으로 이거 해줄 수 없냐 이런 거 물어보시기도 하고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스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가짜로 받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희 청년들이 청년연대에서 하는 봉사시간 인정은 정말 빡세게 봉사하고 받아가는 거라는 거. 이 정도 해야 봉사시간 받아간다 이런 걸 보여주는 빡시게 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보니까 뭐 다 20시간, 8시간, 10시간 이렇게 봉사활동 시간 인정이 되네요. 봉사활동하고 점수 받는 게 뭐 나쁜 건 아닌데 이거를 뭐 스펙으로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니까 가짜로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건 나쁜 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봉사활동 하는 취지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청년들이 농활과 태풍 피해 복구하러 간다. 이렇게 착한 청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짝짝짝짝짝. 네. 네, 지금 뭐 타임라인이라고 할 뻔했네요. 채팅창을. 타임라인이 습관이 돼서. 그런 날님 농활 다녀왔는데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고 비닐하우스 치우느라고. 네, 광주에 있는 분들이시죠. 저도 그 전에 광주 쪽에 전남 쪽에 그러니까 제가 강원도에 수해 복구하러도 가봤고 태안에도 가봤죠. 기름류 줄 사고 있을 때. 그리고 폭설 내렸을 때 전남 나주 쪽인가 피해 복구하러 갔었어요. 하우스 치우는 거. 그러니까 눈이 그냥 이렇게 생각에는 가벼운 건데 눈이 쌓이면 무너지잖아요. 그 하우스 그 무거웠고 단단한 철골이 막 그냥 엿가락처럼 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라서 옮기고 이런 게 그거 뭐 철봉 하나 나르는데도 막 2명이 붙어가지고 나르고 일일이 다 손으로 엄청 인력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굉장히 고생스럽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주말에 다른 일 없으신 분들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
하는 태풍 피해 복구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했죠? 저. 노래 한 곡 더 듣고 2부로 넘어갈게요. 벌써 2부로 넘어간 시간인데 노래는 안치환의 귀뚜라미 그리고 뜨거운 감자의 고백 두 노래 같이 들을게요.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소리는 아직 노래가 아니요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토하는 울음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어 보내는 내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누구의 가슴으로 실려갈 수 있을까 지금은 내 밑대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그 소리 거치고 맑은 가을 하늘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울려오는 내 울음소리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어 보내는 내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누구의 가슴으로 실려갈 수 있을까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누구의 가슴으로 실려갈 수 있을까
차고 내 마음도 차고 이대로 담아두기엔 너무 안타까워 너를 향해 가는데 다른 나에게 오라 손짓하고 귀속에 얘기를 하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야 제일 맘에 드는 옷을 입고 노란 꽃 한 송이를 손에 들고 널 바라보다 그만 나도 모르게 웃어버렸네 이게 아닌데 내 맘은 이게 아닌데 널 위해 준비한 500가지 멋진 말이 남았는데 사랑한다는 그 흔한 말이 아니야 그보다 더욱더 로맨틱하고 달콤한 말을 준비했단 말이야 숨이 차고 밤 공기도 차고 두 눈을 감아야만 네 모습이 보여 걸을 수가 없는데 구름 위를 걷는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란 걸 알게 됐어 널 알게 된 후부터 나의 모든 건 다 달라졌어 이게 아닌데 내 맘은 이게 아닌데 널 위해 준비한 500가지 멋진 말이 남았는데 사랑한다는 그 흔한 말이 아니야 그보다 더욱더 로맨틱하고 달콤한 말을 준비했단 말이야 나를 봐줘요 내 말을 들어봐줘요 아무리 생각은 하고 또 해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사랑해 네, 안치환의 귀뚜라미와 뜨거운 감자의 고백 두 곡 들었는데요. 안치환 씨 노래 귀뚜라미가 원래 그 나희덕이라는 시인의 시인 거 아시죠? 가사가 노랫말이 전 몰랐네요. 제 무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이거를 시로 읽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좋다는 게 하여튼 그 외로움과 뭔가 간절함 막 이런 게 전해지는 느낌. 한번 가사 노랫말을 놓고 시로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전혀 다른 느낌 뭔가 왠지 노래보다 더 노래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뜨거운 감자 고백은 고백들 하시라고요. 날도 쌀쌀해지는데.
네, 이런 좀 시덥잖은 얘기를 하는 중에 속보에 통합진보당 의원 4명 제명됐다는 얘기가 올라와 있어요. 좀 전에 올라왔는데 강기합 대표는 제명하는 의총 진행하시고 앰뷸런스 타고 가셨네요. 앰뷸런스 제가 타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만 그러겠어요. 지금 뒷목 잡고 쓰러지는 당원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노래 2곡 연속 틀었는데요. 통합진보당 정말 한 곱이 넘으면 한 곱이 또 한 곱이 넘으면 한 곱이 이쯤에는 좀 정리될까 싶으면 또 정말 셀프 제명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나오고 당을 결국 이렇게 하고 나가시네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는 날인 것 같은데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올해 진짜 당 통합하면서 특히나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 드디어 좀 더 대중적인 진보정당이 되겠구나 해서 가입하셨던 분들, 우리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더 미안하고 또 하여튼 그래요. 얼마나 많이 또 상처들을 입으셨을지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노래 신청하세요. 노래 신청하시는 거 틀어드릴게요. 원래 오늘 이슈가 이제 안철수랑 통합진보당 상황 이런 거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안철수 원장에 대한 기사는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이런 기사도 있네요.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소폭 하락 둘 다. 안철수 원장이랑 박근혜 후보랑 둘 다. 미미하게 하락하긴 했는데 역시 이 네거티브는 한국 사람들이 네거티브를 대놓고 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은근히 이게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머리에 이게 인지가 되는 거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이런 거. 그 사람도 알고 보니 되게 깨끗하지만은 않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이제 사실 진위 여부를 파악하게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몰라 다 시끄러워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네거티브 같은 거는 근거가 있든 없든 간에 언론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터트리면 일단 영향력이 있죠. 안철수 씨 여자 문제 얼마 전에도 나왔었잖아요. 그 조사하다가 뒤를 캐다가 별거 없을 것 같아서 접었다고. 아니 그걸 경찰이 왜 조사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안철수 씨 부인이 간통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럼 경찰이 왜 그런 뒷조사를 하는지 그것도 이해 안 되는데 이번에 새누리당 쪽에서 얘기하는 워딩이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안철수 검증 업무도 내 역할이다. 이런 식의 워딩이 나온 거예요. 정준길 공보위원이. 그래서 이 사람 그러면 사실 새누리당 내에 안철수 검증팀이 있다. 이런 이제 소문이 그동안 정치권에 돌고 있었대요. 있을 것 같아요. 안철수 대응팀이 있겠죠. 그래서 말이 좋아서 검증팀인데 계속 뭔가 이렇게 꼬투리 하나만 걸려봐라. 없는 것도 있는 통합진보당 상황 봤잖아요. 뭔가 이렇게 기사가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언론사는 기사가 되는 걸 써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자극적일수록 관심이 있고. 그게 사실은 나중 문제. 나중에 사실이 밝혀져도 통합진보당 정정보도 안 되잖아요. 주민번호 뒷자리, 유령 당원, 이런 거. 60명이 한 주소로 되어 있다 이런 거. 나중에 다 허위 보도인 거 드러났는데 정정 보도 안 하죠, 언론사가. 물론 그 언론사에 어떤 언론사가 그런 편파적인 입장에서 보도하는 보도 행태 그것도 문제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10분 이용할 것 같아요. 일단 시끄럽게 만들면 뭔가 잡음이 있고 안철수 원장도 뭔가 있겠지.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렇죠. 근데 처음에 표면적으로는 이런 게 지금 막 대놓고 네거티브 하는 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싫어하기 때문에 얘기했듯이 체면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둘 다
싫다고 나올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은연중에 사람들 머릿속에 안철수한테 무슨 이런 여자 문제가 있었겠거니란 잠재적인 의식들을 뿌리는 거죠. 손해볼 거 없이 한 건가? 근데 아무튼 이거를 그 폭로하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협박했다 이런 이제 프레임으로 폭로를 하니까 이제 뭐 또 박근혜에 대한 이제 막 비토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면 또 우리 박근혜는 그럴 사람 아니다 이런 이제 지지층의 결집, 어르신들의 젊은 사람들, 안철수를 지지하는 젊은 사람들의 결집을 만들어낸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이 폭로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뭐 어쨌든 이 또한 사찰이고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게 무슨 그냥 정보기관의 도움 없이 가능한 거냐, 어떤 이런 그런 조직적인 개입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할 수 있죠. 친구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로 보기에는 한 친구가 이걸 또 협박으로 받아들였으면 협박인 거지. 나는 그냥 생각해서 한 말이었다. 참 이게 친구 사이라는 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상대방의 이 감정과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친구 관계인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 되게 피곤하죠. 이거 뭐 어떻게 계속 기분 나쁘고 나는 저 친구 때문에 뭐 자기만 좋으면 다 좋은 아주 그냥 그런 방식인 건데, 하여튼 친구 같지 않은 친구. 그래서 두 사람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검증 논란. 둘은 정말 친구인가? 예. 그리고 그것은 정말 협박이 아니었는가? 협박인가 걱정인가? 우리 낸시랭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낸시랭이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변희재가 그 누구지? 이제 이름도 생각 안 나네. 서울시장 후보에 나왔던 네. 얼굴에다가 1억 원 쓴 사람. 네. 서울시장 선거 떨어지고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이제 뭐라 하니까 자기가 친구라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 자기가 편을 든다고 그러니까 낸시랭이 그랬잖아. 그러면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변희재 씨가 아니요, 뭐 그런, 아니 밥도 안 먹고 술도 안 먹는데 친구예요? 변희재가 벙 찌죠. 네, 단순하잖아. 얼마나 친한 친구 사이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한쪽 친구가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고 받아들이는 게 친구의 자세죠. 네, 아무튼 그러네요. 이게 이제 뭐 국정감사까지 갈 건지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번질 건지 등등 뭐 다들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다들 그냥 우려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그 광주 전남 이쪽 경선 일정에 딱 이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막 계속 또 파묻히고 있잖아요. 민주당 경선 엄청 지금 계속 파묻히고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안철수는 경쟁 상대 중에 한 명이죠. 이걸 얼마나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같이 싸울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내부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자기한테 유리한지 안 유리한지를 먼저 판단하려고 하면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이게 옳은 일인지 아닌 일인지 하고 그거에 따라서만 움직여도 되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활동할 수 있을 때, 그럴 때가 진짜 편했던 것 같아요. 네. 노래 한 곡 더 들을게요. 용감한 녀석들, I don't care. Show me the money. 돈 없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 Give me the money. 돈만 주면 뭐든 다 되는 세상. Yeah, 술에 취한 밤 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 도착이란 두 글자가 나의 귓가를 맴돌 때 지갑이 없어진 girl, 뒤늦게 알게 돼. 나 다급해진 목소리로 엄마에게 전화를 건다. 엄마, 나 지금 택시비가 모자란 것 같아. 요금은 35,000원을 향해 달리고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그러니 엄마. 엄마. Show me the money. 돈 없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 Give me the money. 돈만 주면 뭐든
그녀 난 너에게로 간다. 아저씨 차 좀 돌려주세요. 여보세요? 자기야 오빠. 내 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 자기야 큰일인데? 지금 택시비가 없어. 너희 집 앞으로 갈게. 아니 얼마나 부족한데? 원래는 35,000원 지금은 5만원. 우리 헤어져. Show me the money. 돈 없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 Give me the money. 돈만 주면 뭐든 다 되는 세상. 주머니를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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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금을 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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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담배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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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돈이 전부야. 그놈의 돈 때문에 어디 가나 돈 때문에 사람 인생 하나 바뀌는 건 시간 문제. 그놈의 돈 때문에 어디 가나 돈 때문에 사람은 물고 뜯고 싸움을 즐기며 살아가지. 돈 때문에 두 눈을 감고 네가 보고 싶은 세상을 봐. 두 귀를 막고 네가 듣고 싶은 그래도 세상 안 얘기 돼, 들어. 너는 안 돼. 왜? 넌 안 돼, 난왜안 돼? 안 돼. 발바닥에 땀나도록 쉴 새 없이 달려온 나. 우유 배달 30만원, 편의점 알바 60만원, 카파라치 5건 하지만 등록금 뭐 2천만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세상. 내 돈 내 돈. 한숨을 가둬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잖아. 고개를 들어 돈 따위로 결코 무릎 꿇진 마. 몸으로 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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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으로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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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살아 살아 살아가. 다 내 돈이야 내 돈. 네, 가사 정말 재밌네요. 네, 술 담배 끊으래요. 네. 다음 주 월요일이 9월 10일인데요. 이때가 대선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D-100일이에요. 시민사회 단체들이 같이 99%의 미래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참 지금 통합진보당 상황 그리고 야권연대가 이렇게 무력화된 상황에서 그런 기자회견을 하는 마음이 참 착잡하고 많이 무겁네요. 그리고 지금의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도 많아지고 그런데 그렇게 쉽게 사실 야권연대가 그리고 진보 정치 세력이 승승장구하게 그냥 두겠나. 수십 년 동안 이 양당 체제를 유지해 오면서 의회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뭐 한미 FTA를 막기 위해서 진짜 최루탄까지 던지는 이런 심정으로 의회 활동을 하든 그렇게 싸우는 자기를 다 던져서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사회의 변혁을 위해서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이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이제 의회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섬찟했겠어요. 정보 보고도 받게 될 거고, 응? 의회 내에 일정한 권력을 가지게 되면 자신들이 독점했던 것들이 균열이 생기겠죠. 누구는 그런 얘기 하시던데 만약에 통합진보당이 이번에 20석을 받았다면 20석을 가졌다면 국회 규정을 고쳐서 교섭단체를 50석으로 바꿨을 수도 있다. 네, 교섭단체가 되면 정보보고를 받게 돼 있대요.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받는 보고들. 도저히 내줄 수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진보정치 세력의 발전, 원내 진입, 뭐 세력화, 3당으로 자리를 잡는 거 이런 거 눈뜨고 못 봐주는 사람들과 그래서 올 초부터 계속 보수 언론에서 당 게시판에 나오는 이런 이상한 글들을 가지고 기사를 써냈고 소설도 써내고 지하 세력이 있다. 뭐 어떤 특정 세력들을 얘기했죠. 이런 게 아주 부실하고 부정한 그 진상조사 보고서와 함께 만나면서 폭발한 거죠.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처음에 조사 보고서 썼던 사람들이 예상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신들의 행위가. 그러면 그냥 이제 그걸 수긍하고 물러설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도 좀 아니란데, 그 보고서가 워낙 부실하고 부정한 내용이었었죠. 그 진실들이 요즘 밝혀지고 있는데, 물론 그게 언론 보도에 공식적으로 다뤄지고 있진 않죠. 하지만 누구도 그래서 그런 그 부정선거를 이석기 김지현이 했다, 이렇게 사실 지금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람이 나서서 그 진상조사 보고서는 잘못됐다, 그로 인해 상처를 입은 당원들과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계속 그 덮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여론 형성, 국민의 눈높이, 이런 거 가지고 책임론 가지고 좁혀질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온 거고, 그게 그냥 비단 통합진보당의 몰락 또는 어려움, 분당 뭐 이런 걸 초래하는 게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의 어려움, 야권연대 훼손, 그래서 결국에는 정권 교체를 어려운 지형으로 만드는 상황이 온 거죠. 그게 애초에 시작점이었다고 봐요. 정권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 절박함, 그런 게 강력한 힘을 강력하게 결합한 거죠. 내부의 이런 논쟁 속에. 누구는 적대적 모순과 비적대적 모순을 구 당권파가 갈라보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처음부터 그걸 갈라봤어요. 적대적 모순이 있다. 비적대적 모순도 물론 있죠. 근데 처음에는 이걸 적대적 모순이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어요. 소위 구 당권파들. 내부의 순수한 문제제기, 정말 당의 어떤 부정한 선거 시스템, 아니 부실한 선거 시스템, 부정선거, 사소한 부정선거 의혹이라도 바로잡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당원들 있죠. 근데 이 문제제기는 그렇게 보기엔 너무 문제가 많았던 거죠. 거기에서 적대적 모순 관계도 찾아낸 거죠. 아, 이거는 그냥 순수한 문제제기가 아니다. 왜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바꾸는 보고서가 나왔겠는가. 그 의도 자체가 사실 이미 그런 뭔가 진정성을 잃게 만드는 작업이었었잖아요. 처음부터 적대적 모순과 비적대적 모순을 갈라보지 못한 거는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실수죠. 어떤 순수한 믿음, 그냥 착하게 믿은 사람들도 있죠. 네, 뭐 지금에 와서 뭐 아쉬운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지금까지 온 거고, 오늘 강기갑 대표가 단식을, 제가 어제 뭐 부산 또 이렇게 지역의 청년들 만나서는 너무 배신감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강기갑 대표가 이럴 줄 몰랐다. 정말 믿었다. 단식하실 때. 그냥 착한 청년들이죠. 그런 청년들 한 가슴에 비수를 또 꽂고 의총을 열어서 제명총회를 진행하시고, 예, 지금 병원으로 가셨죠.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대선 D-100일인데 통합진보당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과제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넉넉히 있을 수만은 없고 정신을 차려야죠. 네, 노래 한 곡 더 들을게요. 노래는 뱅크의 가을의 전설. 가을은
네, 뱅크의 가을의 전선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목소리예요. 저 대학교 다닐 때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던 시절에 유행했던 인기 있었던 팀인 것 같은데요. 네, 추억의 노래 신청해달라고 했는데요. 네, 추억을 부르는 사연과 이런 스토리가 있는 노래들 또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들려드릴게요. 2부에서는 보통 노래도 많이 트는데 뭐 통합진보당 이야기 하다 보니까 마음이 무거워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이 치솟고 그래서 정말 웃고 떠드는 얘기만 하기가 사실 어렵네요. 감정에 충실하게 네, 그런 노래, 위로가 필요한 노래라던가 분노의 노래라던가 그런 노래를 들어도 될 것 같긴 하네요. 노래를 통해서 좀 치유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좀 그런 거 있어요. 진보의 외연을 넓히고자 해서 이렇게 당원들이 그동안 당내에서 헌신하고 보이지 않게 노력했던 사람들 외에 외부에서 전략공천을 받자고 했었죠. 그런 걸 당원들이 인정했고 그런 분들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다 우리 진보의 외연을 넓히는 측면이라고 생각해서 그랬겠죠. 이런 분들이 결국 네, 당을 이렇게 버리고 나가게 된 상황까지 왔는데 그분들이 생각했던 진보라는 게 어떤 거였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박원석 처장 있잖아요. 참여연대 처장 출신 우리 박원석 의원님 지금 제명하신 분이죠. 제명당하신 분. 개인적으로 광우병 촛불 때 같이 있어봤던 사이라 나름대로 친하다면 친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제 눈을 잘 못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간에 떠도는 여러 가지 소문에 대해서 저한테 해명하는 얘기를 몇 차례 했어요. 처음에 했던 얘기는 그거였죠. 정치 안 할 거다 나. 사람들이 내가 정치할 거라고 출마하냐고 물어보던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작년 가을에 하셨죠. 그 다음은 이제 정치를 하기 위한 행보를 해왔고 그 다음에는 뭐 나는 심상정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는 비례선거 후보들 나온 면면을 보면서 듣기로는 뭐 이석기 대표가 1강이고 나머진 다 약이라고 하더라. 차라리 이렇게 출마하는 게 난 낫다고 생각한다. 본격적으로 뭔가 나서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 저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하셨어요. 사실 이제 뭐 따로 오고 간 이런 대화들을 뭐 크게 다룰 얘기도 없고 굳이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제가 가슴 아픈 건 그런 거였죠. 이제 저는 뭐 정치적 입장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이 원래 잘하시던 걸 잘해라. 그런 정도 얘기했었는데 같은 당의 당원이 된 게 기뻤기도 했죠. 기뻤었고 환영했었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뭐 제 눈을 똑바로 못 보신다는 걸 느끼면서는 이 형도 뭔가 이렇게 재는 게 생겼나 보구나. 내 앞에서 뭔가 솔직하게 얘기 못하는 것들이 있나 보구나.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들었죠. 결국 이제 세로나기 보고서까지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 사람이 생각했던 진보 정치라는 게 이 수준이었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런 걸 좀 깨달았었고 그게 이제 당의 통합이 안정적으로 연착륙을 했다면 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거를 다른 진보에 대한 다른 관점, 가치관 그리고 그런 방식에 대한 거를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적응하고 맞춰가는 이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이게 바로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누구의 진보가 옳은 것이냐 갈라서 선택해야 되는 상황 반복적으로 벌어진 거고 진보의 외연을 오히려 넓히려고 했었던 게 축소시킨 상황이 됐죠. 이제 뭐 저는 사실 우리가 진보정당을 한 게 진보정당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사고 호강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었잖아요. 진보정당 운동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한테 금배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정말
자기보다 당을 내세워서 일해줄 수 있을 만한 의원, 그런 사람을 원한 거죠,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사람이 우리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고, 그럴 거라고 믿고 비례의원으로 세워준 거고,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호강을 바라고 시작했던 진보정당 운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닥까지 떨어져서도 그동안 진보정치를 처음부터 일구고 또 그 과정에 지켜온 사람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당을 이렇게 하고 나간 분들, 이분들 그냥 개인적인 정치인들, 이분들은 어떻게 될지 사실 좀 걱정되고, 그분들이 나가서 어디서 무엇을 하시던 간에 진보 정치의 자산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진보의 어떤 이름을 걸고 있던 분들이어서 되게 걱정스럽죠. 네, 그렇습니다. 걱정을 늘어놓게 되네요. 노래 들을게요. 노래는 우리나라 노래 들을게요. 그대 잘 지내시나요? 그대 거기서 잘 지내시나요? 그대 그곳에도 새가 울고 봄이 오나요? 그대 거기서 잘 지내시나요? 정말 그곳에는 슬픔 따윈 없는
네, 우리나라의 그대 잘 지내시나요? 노래 들었는데요. 노래 좋다는 네. 틀어주신 김에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소중해도 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틀어드릴게요. 네. 노래 지금 오늘 지금이 48분이네요. 4시 48분. 제 방송이 58분에 끝나더라고요. 3시부터 4시 58분까지 마치는데요. 매주 금요일 3시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니스케 당당톡톡 9월 들어서 첫 번째 방송인가요?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노래 신청하신 거 틀어드리고 안 틀어주면 다음 주에 안 들어온다는데 네, 틀어드릴게요.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소중해도 네, 제가 찾아서 통합진보당 상황 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도 잘 몰라요.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서 당만 보고 있으면 너무 깝깝해지니까 우리 일 빨리 하자. 그래서 청년들은 이제 대선 운동 시작할 거고 이번 대선에서는 청년들이 압도적인 투표율로 정권 교체 꼭 해보자. 그런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신청하신 노래 우리나라의 함께 있는 이 순간 이 노래 다시 들려드릴게요. 오래전부터 내게 하고 싶던 말 네가 있기에 나 여기까지 왔다고 포기하고 싶던 숱한 순간들마다 너의 따뜻한 손이 날 일으켰어 때론 너의 말이 가시 같아서 혼자 눈물 흘린 적 많았었지. 하지만 내가 울 때 나보다 더 아파했던 사람 바로 그대인 걸 난 알고 있어. 이렇게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소중해. 함께 걷는 이 발걸음이 이렇게 함께 부르는 노래가 소중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노래. 서로 조금씩 다른 삶의 모습들 때론 힘겨워 눈물 흘리던 순간들 끝을 알 수 없던 방황의 날들에도 너의 따뜻한 눈빛 날 일으켰어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의 끝에 어떤 미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꿈을 꾸는 건 지나온 날들의 키운 사랑
네, 우리나라에 함께 있는 이 순간, 예, 두 곡 들려드렸어요. 뭐 통화춤보당 상황 어지럽고 뭐 전망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올해 대선은 포기해야 되는 것 같고 이런 우울함과 패배감과 좌절감이 막 몰아쳐 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정신이 번쩍 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명박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실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 MB가 2시간 전에 페북에 글을 올렸네요. 페이스북 시작한다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부터 페이스북 페이지를 시작합니다. 와, 되게 웃긴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페북에 글 올린 거 있어요. 자기가 쓴 것처럼. 제가 볼 땐 딱 보좌관이 쓴 거예요. 쌍따옴표 이런 거, 말따옴표 넣고 괄호치고 뭐 어디 앞에서 이런 거 쓴 거 보니까 딱 보좌관 쓰는 글빨인데 요거를 5월에도 했고 2008년에도 글이 몇 개 올라와 있어요. 자연스러운 훈훈한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손녀랑 얘기하는 장면 이런 거.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꼭 귀에다 대고 할아버지가 참 좋아요 이런다고. 얼척없어. 그래서 2시간 전에 우리 MB께서 페북 페이지를 시작해서 최근 근황도 둘러보시고 틈나는 대로 세상 사는 이야기도 나눴으면 좋겠다고 글을 올렸네요. 들어가서 한마디씩들 해주세요. 보니까 바로 자극이 되는데요. 그 들어가 보면 2시간 전에 올렸는데 3,429명이 좋아한다고 눌렀고요. 그 글에 대해서 111개 댓글이 달렸어요. 아, 댓글이 1,552개구나. 근데 정말 이게 여기 보면 반값 등록금은요? 막 이런 거 꺼지세요 이런 거 써 있는데 욕하는 것도 있고 다수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수고하신다. 뭐 존경합니다 각하. 이야, 진짜 이상한 막 신상 털고 싶네요 이런 사람들. 몇 명 쫓아가서 제가 지금 봤어요 페이지. 뭐 그 사람도 신상 털 건 아닌데 아 엄청 이것도 있나 봐요. 하긴 보좌관들과 그 가족들과 청와대 식구들 숫자 생각하면 1,500명 뭐 나오겠죠. 아 진짜 웃긴다. 네, 한 번씩들 들어가 보실 걸 권하시고요. 정신 잘 수습하고 예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서 D-100일 예, 맞을 때는 기세 있게 좀 예, 다음 주로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아까 신청하신 노래 중에 윤하의 런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윤하의 런. 숨이 차오